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세무조사는 이제 크게 네. 정기 세무조사, 그다음에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받는 조사가 아니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고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당일에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들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정기 세무조사 중에서도 예치조사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자료나 서류를 예치해가는 조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더더군다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실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상황에 있어서 뭐 개인 사업자도 있을 수 있고 법인 사업자도 있으실 수 있는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는데 조사 공무원들이 사업장으로 와서 예치 조사를 하겠다고 통지서를 전달한다. 이런 상황이 되시면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는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비정기 조사 중에 네. 예치 조사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통지서로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이제 조사팀에서 네. 나와서 예치를 해가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압수해가는 이런 거 그런 있잖아요. 개념인 거죠. 네. 요즘에는 USB 같은 걸로 컴퓨터를 가져간다거나 네.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네. 굳이 그렇게 자료를 가져가지 않다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갑자기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예치 조사가 나온 경우에도 어쨌든 통지서를 미리 받지는 않지만 오신 그 날짜에 그 시점에 통지서를 받게 되세요. 그러면 세무조사 통지서를 꼼꼼히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 어떤 대상 기간이 되는 그 기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받는지, 그리고 어떤 사유 때문에 예치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 앞서서 평소에 내부적으로 자료나 시스템을 좀 잘 구축해 놓으시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셔가지고 네. 뭐 과거처럼 이렇게 완장 차고 막 이렇게 오고 그러셨다고 하던데요, 예전에는. 아, 네. 네, 되게 예전에. 예. 근데 요즘에는 다 친절하시고 맞습니다. 예. 이렇게 뭐 물어보시고 하시잖아요, 웃으면서. 네.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바로 해야 될까요? 일단은 협조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협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와 관련돼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으로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다,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일단은 조금 천천히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자료 준비라는 게 이미 국세청에서 조사팀에서 다 가지고 있고 네. 문제가 되는 거를 알고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 자료 준비나 대처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일단 조사 공무원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 실질 조사를 함으로써 그 조사를 통해 또 확인된 사실이 보충되어야만 세금 부과로까지 또 이어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직접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경험이 있는 전문 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보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번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